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7%포인트 하락하고 있네요. 뭐 정신 못 차리게 빼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이 장세를 조정을 줬을 때 이렇게 많이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전에는 한 3, 40% 정도만 흔들어도 진짜 이 개미들이 우수수수수 털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개미들이 안 털려요. 예전보다 훨씬 좀 스마트해지고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버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웬만큼 휘둘러 가지고는 안 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뭐 당연히 뉴스상으로는 뭐 중국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좀 눈치를 슬슬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이제 다음 뉴스를 좀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매수를 이제 제 계획, 저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까지 찍었다가 지금 46.4%인데, 이 도미넌스가 사실은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현상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 5%를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이 7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더 사면 되니까 저는 뭐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들어갈 텐데, 뉴스를 들어가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시장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중국 소식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코인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은행 및 결제 공급자가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네, 그래서 은행 및 어떤 결제를 하는 그런 결제사, 결제 대행사, 그런 데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그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완전 내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농업은행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거래에 은행 서비스 사용 금지한다. 완전 금지하죠. 그죠? 완전 막는 거예요. 완전 막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완전히 막히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건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가져가요? 지금 현재는 중국이 마이닝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개수를 승부해요. 그 비트코인 개수.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암호화폐로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가장 높은데 아주 비약적으로 높죠. 근데 해시레이트는 막상 중국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ETF 승인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미국이 패권을 일단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중국 마이닝 패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서서히 가져가고 있죠. 이거는 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 지금 가격이 빠져요? 왜 가격이 빠지나요? 중국 규제 때문이래요. 마이닝도 막는다고 하죠. 마이닝 금지. 마이닝 금지 또 뭐 있어요? 커스터디, 은행, 금융, 그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금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다 하고 있죠? 중국 규제. 이거 한바탕 이번 소동이 끝나면서 금지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승한 일만 남은 거예요. 이 패권들 다 누가 가져가요? 여기서 가져간다. 미국에서. 그러면 상승한 일만 남게 되겠죠. 근데 아마 이게 엄청 뼈 아플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때려 맞으면 진짜 여러분들도 멘탈이 깨질 것처럼 많이 아플 겁니다. 지금 아직 이 마이닝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직도 중국계 회사들 마이닝 채굴 업체들은 지금 아직도 채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시레이트가 다 중국에서 빠지게 되면 이게 지금 엄청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죠. 자, 이 중국 채굴자들. 자, 중국 채굴자들. 여러분들이 중국 채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중국에서 채굴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겼을 거예요. 돈을 엄청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과연 중국 정부에서 야, 채굴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아, 그래, 정부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채굴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채굴자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전기세 싼 나라로 가서, 저렴한 나라로 가서 채굴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공산당 정부에서 하지 말라네,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지금 그 채굴기 전원을 내림으로 해서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정착을 어딘가 해야겠죠. 타국에서. 그러면 다시 해시레이트는 다시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간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뼈 아플 것이다. 지금은 되게 아플 거예요. 가격 많이 내려갈 거고 아플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 이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이 말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위기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가격 내려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위기죠. 이 기회는 뭐예요?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은 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중국 마이닝 채굴업자들의 그 채굴기의 전원이 전부 다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해시레이트가 더 내려가면 이제 아마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뒤에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럼 중국에서 왜 규제를 해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중국에서 못하게 할까? 네. 왜 중국에서는 이 거래를 못하게 할까요? 중국은요, 얼마 전까지 계속 CBDC, 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를 출시를 한다고 계속 이제 말을 했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죠.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공산주의에서 이 인민들을 이제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화폐예요, 화폐. 중앙정부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그 화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CBDC를 중국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네오, 이오스, 이런 코인들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CBDC의 지금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규제를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들, 기존 코인들을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네, 바보 같은 짓이다. CBDC는 CBDC고요.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독립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중국에서 지금 규제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뼈아프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크립토퀀트 CEO 채굴자에 의해 마이닝 풀에서 거래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계속 감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굴자들이 주기적으로 거래소로 보내요. 왜 보냅니까? 왜? 매도하려고, 판매하려고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의 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다. 중국 규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채굴기를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미 채굴한 그 중국인들, 이미 채굴을 다 해놓은 기존의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 이제까지 채굴해 놓은 거, 그거를 매도하는 양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해시레이트는 내려가고 그 채굴기를 중고로 이게 판매하는 채굴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비트코인 매도량은 점차 줄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어쨌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지금 안 팔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채굴한 거를. 그죠? 그런 겁니다. 원래는 얘네가 채굴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야 그 전기세도 내고, 그죠? 채굴기 유지비도 좀 내고, 유지비 드는 것도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채굴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쥐고 있다. 근데 얘네가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되면은 이걸 쥐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많은 수의 비트코인 ATM 기기가 엘살바도르로 배송되고 있다.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ATM 기가 이렇게 엘살바도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재미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보면은 이거는 이게 어떤 좀 시장 장세를 좀 나타낸 뉴스입니다. 보면은 비트코인은 24,000달러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4,00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금방까지 오면 자기는 더 매수할 거다. 여기 보면 시세 붕괴가 있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의 마인드하고 제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죠. 그죠? 어차피 올라갈 텐데 2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낙관론자긴 하지만은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요. 24,000불이면 얼마예요? 한 2천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그냥 사면 된다. 난 사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중국 때문에 떨어졌는지 보면 180, 네, 해시레이트 180에서 127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것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냥 그만두진 않습니다. 해외로 분명히 사업장 옮겨가지고 또 채굴 할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죠?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021년 비트코인 데드크로스 상황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관련해서 기사가 났어요. 저는 사실 차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트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냥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네. 어차피 코인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잘 보지 않는데 눈에 좀 띄는 기사여서 일단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 MA50, MA200 이게 뭐냐면은 이평선이라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이평선. 그래서 52평선하고 202평선. 지금 보면은 52평선 여기 초록색,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초록색 차트 선하고 가까워 보이는 게 52평선, 밑에 있는 게 202평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52평선과 202평선이 만나는 지점, 이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큰 하락을 하거나 굉장히 큰 상승을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크로스가 오면. 근데 보통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52평선이 202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큰 하락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52평선이 202평선 위로 뚫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온다 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52평선이 202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100% 맞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차트를 잘 안 보는 이유도 이게 100%가 없어요. 그냥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네. 내가 차트를 잘 본다 그래가지고 그 확률은 높일 수 있죠. 그냥 반반 50% 50% 이거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50으로 맞추는 것보다 어떤 더 확률 게임에서 더 많이 뭐 승리할 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참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52평선이 지금 202평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데드크로스가 연속으로 2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죠. 3번. 하방으로 뚫어서 하락색을 보이는 듯 싶더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시 52평선이 202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급반등하잖아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벌써 금방 가네요. 다시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레스케일 3131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6339 라이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 네, 계속 근데 얘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왜 사겠어요? 물리고 있는데, 그죠? 그렇다라는 거. 마지막 뉴스. 플랜비, 되게 유명한 그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죠. 플랜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11월까지 98,000달러 전망. 스톡 투 플로우라는 게 밑에 이 차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보면은 이 흰색 선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트의 이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맞죠. 차트의 움직임이. 그랬을 때 이 스톡 투 플로우 차트를 활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8월 달에 4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47,000달러면은 네, 한 200만원? 5,300만원 하겠네요. 그리고 9월 달에 43,000달러 좀 떨어지네요. 9월 달에 하락세가 좀 있어서 그러면은 한 4,900만원 정도. 그리고 10월 달에 6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원 600만원 정도 하겠네요. 11월 달에 98,000달러 98,000달러 얼마인가요? 1억이죠. 1억. 네, 12월 달에 13만 5천 달러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망이 있다.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예요. 잘 맞추기로도 유명하고요. 네.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뉴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국 규제 관련해가지고 하락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뉴스에서는 24,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락을 하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 좋은 찬스를 얻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락장을 더 하락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네, 제가 이 경험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고 저도 예전에 진짜 저점에서 많이 주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돈을 같이 벌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네, 너무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시 마시고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